자, 이 지문은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어, 웬만하면은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은 조건에서 이 강의를 찍으려고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강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먼저 읽질 않거든요. 이것도 지금 처음 이렇게 펴본 건데, 일단 문단수가 7개지. 이거는 좀 그런 거예요. 아씨, 날파리가 있네. 이거는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문 구조로 딱딱딱딱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굳이 문체로 쳐도 되나? 문체로 치면 만연체. 그러니까 쓱 그냥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줘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읽는 딱 글 읽는 능력 자체를 그냥 보는 그런 지문이에요. 그렇게 엄청 좋은 지문은 아니에요. 문단수가 7개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맞지? 이 짧은 글에서 넣어야 할 넣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에는 사실 제한이 있는데, 문단을 늘린다는 것은 그 내용을 늘리는 거거든. 그래서 일견, 간단히 한번 봤을 땐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문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이제. 1문단 같은 경우에는 쭉쭉쭉 하나하나 다 읽진 않을 거예요. 네트워크, 중요한 단어가 네트워크, 그리고 뭐 사회 집단, 네트워크와 사회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트워크와 사회 집단의 관계. 뭐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사회 집단이면은 네트워크를 일단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게 반드시 사회 집단인 거는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필요 조건이라고 하나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나요? 뭐 아무튼 간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문단을 보면은 또다시 네트워크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처음에 1문단을 봤을 때 네트워크랑 사회 집단을 그러니까 굳이 동그라미를 치지 않았더라도 얘들이 중요한 단어구나, 이 문단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어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단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가 어떤 녀석이냐, 그리고 또 다시 사회 집단과 네트워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사회 집단에 가입한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이득을 얻고 자신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러한 이익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른다. 결국은 요 1문단에서 내용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문단과 2문단의 이 말들을 한 거예요.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단어 하나를 위해서 1문단, 2문단이 나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사회적 자본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요런 것을 포함한대요. 1번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뭐 규범에 대한 이해, 상호 의무감, 신뢰 등 다른 여러 사회적 자원을 포함한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뭐 예를 들거나 뭐 반면에 같은 역접하거나 전부 다 세모로 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런 예가 있는데, 이 대학생들이 종종 학생회나 대학 신문사라는 뭐죠? 사회 집단.
학생회, 대학 신문사라는 사회 집단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한 사회적 자본의 차이는,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집단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나의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이득 혹은 파워, 그러니까 유무형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사회 집단 활동, 당연히 네트워크는 포함되겠죠. 이거랑 여기서 얻게 되는 유무형의 힘이라고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바로 또한 사회적 자본의 차이는 거시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거 봐봐요.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난다는 건 뭐예요? 유무형의 힘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힘의 차이가 나면 어때요? 불평등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오케이? 성별, 인종, 부의 정도. 얘네가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성별, 인종, 부의 정도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 집단의 종류가 달라지고 이 집단 활동을 해야만 이 안에서 유무형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성별, 인종, 부의 정도가 이 사회 집단에 들어가기에 뭐라고 하죠?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그러니까 딸리면은 여기에서 얻게 되는, 이 사회 집단에서 얻게 되는 힘, 파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퍼트넘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구분을 합니다. 로버트 퍼트넘이라고 하니까 RP라고 할게요. 퍼트넘, P자겠죠? F가 아니라. 로버트 퍼트넘은 이 사회적 자본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외향적이고 포괄적인 연결사회 자본이 있고 내향적이고 배타적인 구속사회 자본. 근데 연결이랑 구속이라는 단어만 봐도 연결이 외향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연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구속이 당연히 어디 못 가게 막고 내향적, 배타적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건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연결사회 자본은 사회적 격차를 넘는다. 격차를 넘는다는 게 뭐죠? 영역을 넘는다. 뭔가를 초월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구속사회 자본은 뭘까요? 배타적 정체성과 집단의 동질성을 더욱 강화해준다.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폐쇄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4문단, 이게 3문단이 아니었구나. 이게 2, 3문단의 내용이고 이게 4문단의 내용이네요. 그쵸? 그래서 5문단 넘어가면은 이제부터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5문단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밑밥이었어요. 요런 녀석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문수가 7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서론, 본론, 결론, 요런 구조로 정석적인 구조로 가려면은 서론으로 한 문단 주고 결론으로 한 문단 주고 나머지 본론으로 두세 문단 해가지고 네다섯 문단이 정석인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 도입부가 엄청 길어진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디서 글을 가져온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마 가져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만약 만들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5문단을 보면은, 근데 보통
보통 평가원 지문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보통 평가원 지문은 1, 2문단 그리고 3문단, 3문단 내용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1, 2, 4문단을 묶어가지고 사회 집단,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그리고 로버트 퍼트넘의 구분 요렇게 요거 이야기하면 좋겠다. 보통 평가원 지문이라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1문단이에요. 여기까지가 평가원 지문이라면 여기까지가 1문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평가원 지문 식의 구조였다면 무슨 말이냐? 사회 집단과 네트워크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1문단에서 주면서 로버트 퍼트넘이 연결 사회 자본과 구속 사회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서 연결 사회 자본, 구속 사회 자본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연결 사회 자본과 구속 사회 자본을 비교 대조하면서 공통점, 차이점을 찾는 문제들을 당연히 낼 수 있겠죠. 이제 연결 사회 자본이 나오고요. 그럼 구속 사회 자본이 어디인지 찾아봅시다. 없나요? 그럼 왜 얘를 말을 했죠? 좋지 않은 지문인 거예요. 구속사회자본이 안 나오네요. 그쵸? 자, 연결사회자본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연결사회자본 들어가 봅시다. 얘는 더 큰 공동체의 한 부분, 뭔가를 초월한다 그랬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큰 공동체,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이미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파악을 했다면. 그래서 다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도 자신과 함께 그 공동체 속에 포함된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런 거 사실확인 문제로 나올 가능성 엄청 높겠죠. 연결사회 자본은 연결사회 자본이라도 다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 속에 포함된다는 기분을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옳다 옳지 않다 이런 거 내기 정말 편하겠죠. 퍼트넘은 사회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계속 읽을 거예요. 상호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 신뢰감, 소속감부터 사회적 자본, 협력 능력, 신뢰감, 소속감 이런 애들도 사회적 자본이라 그러네요. 이런 종류의 사회적 자본은 효과적인 시민성을 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왜 동그라미 친 건지 알겠어요? 지금 1문단에서 5문단까지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민성이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이 시민성이 앞으로 이야기를 흘러나가게 하는 주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이 강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민주주의와 시민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실제로 국가 간 비교 조사 결과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평가되는 미국은 이 시민성을 뭐로 보나요? 간단하게 시민성 투표율로 봅니다. 뭔가에 참여하는, 사회에 참여하는 그거를 가장 간단하게 투표율로 볼 수 있는 거죠. 목타. 그래서 시민성과 사회자본은 정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30년 투표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 투표를 이야기하네요. 자, 하지만 최근 30여 년 동안 연결의 시민성인데 최근에 이 시민성이 낮아지고 있다고요. 문제지 당연히 문제겠죠. 당연히 투표율도 떨어질 거고요. 퍼트넘은 지금까지 이 퍼트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퍼트넘이 지금 살라살라 썰을 풀고 있는 거예요. 퍼트넘이 이렇게 말했다. 퍼트넘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가지고 퍼트넘은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 민주주의와 시민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여기다가 민주주의 뭐 추가할 수도 있겠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여기에서 뭐 어떻게 되냐면은 퍼트넘은 결국 이걸 봐가지고 민주주의 그리고 공동체가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얘기가 좀 재밌어지죠. 하지만이라고 하자면은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당연히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위기가 아닙니다. 퍼트넘상. 위기가 아닙니다. 퍼트넘상. 응? 지금 어떻게 사회가 변해가는데 당신 그렇게 고루하게 옛날 시각으로 판단할 거야? 라는 거예요. 사회적 참여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 사회적 참여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퍼트넘은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적 참여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러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사회적 참여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게 시민성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것을 사회적 참여라고 바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감소가 아니라요. 참여 방식이 변화한 거래요. 어떻게 된다고? 이거를 참여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다고요? 이 친구 관계, 데보라 챔버스라는 사람이 친구 관계를 이야기를 했대요. 이러한 새로운 유형 사회적 연계,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되고 온라인 면대면 접촉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이 5문단까지의 이야기, 5문단까지 말하는 공동체와는 다른 겁니다. 오케이? 5문단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5문단까지 말을 하면서 이 공동체라는 단어 밑에 깔고 있던 개념과 6문단에서 이야기하는 데보라가 말하는 공동체라는 말이 깔고 있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공동체와 이 친구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튼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죠. 공동체는 다르긴 한데 이러한 방식이 사회적 자본을 연결해서 사회적 연계를 만드는데 이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런 방식이 사회적 자본을 연결해서 사회적 연계를 만드는데 덜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사회적 자본, 사회적 연계에 대해서 이 단어가 뭐였지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망한 거예요. 이미 이해를 다 하고 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정확히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은 본능적으로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요런 느낌이겠구나라고. 덜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도 그냥 마찬가지로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유상한 부정을 써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현대의 다른 많은 사회운동 역시 어떻게? 역시라고 했죠. 이 역시 방금 전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예전에서 이야기했던 공동체랑 지금의 공동체랑 달라요. 근데 지금의 공동체 역시 좋아요. 현대의 다른 많은 운동 역시 좋겠죠? 그리고 지금의 공동체의 느낌으로 이루어지고 있겠죠? 주요 채널을 이용한 전통적인 정치적 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웹사이트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정보통신 네트워크, 데보라 챔버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건 민주주의의 종말이 아니겠죠? 로버트 퍼트넘상 틀렸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7문단, 6문단 마지막 7문단으로 오는 겁니다. 6문단은 결국 위기가 아닙니다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참여 방식의 변화에서 정보통신 네트워크, 데보라 챔버스, 친구관계 이런 단어 솔직히 쓸 필요는 없고요. 바로 찾아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으로 왔어요. 인류는 오랜 기간 매우 가까운 사람들과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해왔다. 이거 뭐예요? 구속사회 자본인가요? 이게 구속사회 자본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쵸? 아니 씨발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요. 하지만 뭘까요 이제? 하지만 뭘까요? 하지만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걸까요? 읽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연결사회 자본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보혁명은 다시 한번 뭘까요? 친구관계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얘는 정리문단은 맞네요. 정리해주는 문단이죠. 미래의 사회의 집단들이 어떻게 할진 모르죠. 여태까지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쵸? 모르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뭐 고독과 단절 같은 사회 문제가 심화될 수도 있을 거겠죠. 지금의 우리 모습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냥 요즘에 예전보다 친구들이랑 밖에서 만나고 노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렇지 않나요? 컴퓨터 게임하고 핸드폰 하고 유튜브 보고 그러면서 따라서 사람들이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기존의 면대면 상호작용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되는 점이 분명히 존재는 하니까 민주주의 공동체의 위기는 아닐지언정 어느 정도 주의는 해줘야 한다. 그럴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죠. 일반적인 지문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가 오히려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조금 길어진 거예요. 이 정도면은 길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지문 정리할 때도 요거 아무리 길어도 요 정도는 되면 안 돼요. 요것보다 짧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보통의 지문들이라면은. 하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뭐 잘라낼 내용이 없네요. 요 정도 정리했으면 엄청 잘 정리한 겁니다. 오케이, 이제 이해가 됐겠죠? 여기까지 할게요.